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란 말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썼더니 예를 들어 3A 플러스 5 뭐 이런 거나 아니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뭐 이런 거나 결국은 식 안에 A라는 문자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몇 차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쨌든 저 넓이에 대한 답을 쓰다 보니까 식 안에 A라는 게 어쨌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넓이를 있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위의 넓이와 아래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겠죠. 그리고 잘려진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어요. 마치 원래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넓이를 이렇게 빼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쪽 세로 길이는 괜찮은 숫자인데 이쪽 가로 길이가 어차피 문자고 복잡하게 또 다시 여기를 잘라냈을 때 또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야 돼요. 또 여기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22에서 10만 빼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여기저기 뭐 빼고 더하고 할 게 많아서 이 방법은 썩 그렇게 편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뭐 없는 부분을 고려해서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부분 문제를 풀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넓이는 1번이라 하고 여기 넓이 2번이라 한 다음에 1번과 2번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1번은 생겨먹은 모양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럼 가로 세로 찾아야 되는데 가로는 얼마예요? 이 가로는 3A 빼기 1. 세로는 얼마? 12. 좋아요. 네. 따라서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세로가 숫자인데 항이 하나와 항 두 개짜리 곱할 때는 가로치고 이렇게 12를 분배해야 되겠죠. 12분배, 12분배. 그러면 36A 마이너스 12. 이게 1번 넓이에요. 자, 2번 넓이로 갑시다. 2번 넓이는 이렇게 돼 있는 직사각형이에요. 가로 얼마인가요? 10이요. 아, 6에 6 플러스 2. 6A 플러스 2. 세로는 10. 네. 그럼 이제 어렵지 않죠? 가로 곱하기 세로. 10 곱하기 6A 플러스 2. 자, 분배하게 되죠. 이렇게 분배. 그럼 60A 플러스 20. 남은 건 1번 넓이와 2번 넓이를 더해야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 더하다 보면 여기는 36A랑 여기는 60A는 무슨 항? 동류항.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 때 실제로 A는 계산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계수끼리 36 플러스 60. 96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10이랑 여기는 플러스 20이 동류항. 그럼 둘을 더하면 8. 플러스 8. 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이게 저 직사각형 넓이를 A로 표현한 식이 되겠죠. 96A 플러스 8. 95쪽에 10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아까랑 비슷하죠? 이번에는 X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라는 얘기는 식 안에 X가, 답 안에 X라는 문자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써라. 라는 거니까. 근데 이건 무슨 집 모양에 내부에 이렇게 무슨 창문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오각형이잖아요. 오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웠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이 지붕 모양의 삼각형 넓이를 일단 구하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을 더하고 아, 그치 안에 있는 얘를 빼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를 굳이 매겨보자면 1번 삼각형, 2번 큰 직사각형, 3번 작은 직사각형에서 1번과 2번의 넓이는 더하고 3번의 넓이를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번의 넓이를 구합시다. 1번 삼각형이네? 그럼 일단 2분의 1을 곱해야 될 테고 나누기 2를 다시 2분의 1로 곱한 거니까 밑변 얼마인가요? 6 높이 3 좋아요. 그럼 약분하면 여기 3이 남고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1번 넓이 구했고요. 2번 넓이 큰 직사각형 가로 얼마? 6 세로 x 곱하면 6x 여기까지 아주 쉽네. 3번 내부에 있는 조그만 직사각형 가로 얼마? 4 세로 x-2 단항과 단항을 곱할 때는 가로 쳐서 이제 분배해야 되죠. 그럼 분배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자 이제 배운 대로 합시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1번 넓이 9 더하기 2번 넓이 6x 빼기 3번 넓이 4x 마이너스 8 맞습니까? 네. 아니라고. 가로 그렇지 가로. 뒤에 빼는 게 지금 항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2개 항 2개짜리 이상을 뺄 때는 항상 앞에다 뭐 치시라고? 가로를 치시라고요. 그러면 9 플러스 6x 일단 동류항이 아니라 계산이 안 되고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안으로 이렇게 분배되면서 안에 있는 항에 무엇을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4x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의 부호 반대 플러스 8 이제 동류항 처리. 동류항 처리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6x 마이너스 4x 2x 9 더하기 8 플러스 17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타납니다. 17번 오른쪽 표에 가로 세로 대각선 놓인 세 식의 합이 모두 같을 때 AB를 x에 관한 식으로 역시나 A, B에다가 x가 들어가는 그런 문자가 들어가는 식으로 쓰시오. 그리고 AB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다시 또 x를 이용해서 나타내랍니다. 어찌됐든 AB를 알아야 좀 밑에 있는 2번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AB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AB 대각선끼리 더한 값이 서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대각선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대각선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을 더한 값이 모두 같도록. 근데 AB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여기는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 더하기 얘 하면 가로 3개씩의 합이 나오니까요. 그럼 더해봅시다. 이거 다 덧셈이니까 6x에다가 2x를 더하면 8x가 되고 8x에서 2x를 빼면 6x가 남고 그럼 숫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다 3 더하면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 있죠. 가로 세로 대각선의 식의 합 이게 얼마라는 걸 알았죠? 6x 이거 6x-3이라는 걸 알았어요. 빙고 게임과 비슷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쪽에서 뭐가 터지면 나머지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선 A를 구하는 게 먼저 좋을까요? B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A, B를 구하라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가요? A가 더 유리합니다. B를 구하려면 A를 알거나 A를 알아서 이렇게 더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B 바로 옆에 여기를 알아서 이렇게 더하거나 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를 구하는 것보다는 A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A를 구하면 되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대각선의 합이 이게 될 테니까 네,
6x-3이 될 테니까. 그럼 대각선 이렇게 3개 더해봅시다. 이렇게 3개 더해보면 이렇게 3개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 a 더하기 순서는 뭐 덧셈이라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a 더하기 2x-1 더하기 마이너스 x. 보기 안 좋으니까 가라 이렇게 쳐주면 되고. 그럼 답은 얼마? 6x-3. 그럼 a 동량 처리합시다. 여기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동량 처리해보면 1x니까 플러스 x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숫자 동량은 없네요. 마이너스 1. 그게 6x-3이에요. a를 구할 때 가장 편한 거는 무슨 항? 네. 2항. 그렇죠. 2항. 여기 있는 플러스 x와 마이너스 1을 통째로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a만 남고 원래 있던 6x 마이너스 쓴 다음에 2항을 하면 저기 있는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기억해요? 2항 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이제 동량 처리. 6x 마이너스 x 601이니까 몇 x예요? 5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제 숫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럼 a가 나왔네요. a가 알고 보니까 5x 마이너스 2였답니다. 그럼 b는 이렇게 3개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3개. 이제 그거 쓰시면 되죠.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5x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가로치는 이유는 뭐 부호 겹쳐서. 자, 이 부분 하다 말았죠? 네. 이렇게 3개 b까지 더하게 되면 어쨌든 답은 6x-3. 동량 처리합시다. 5x 빼기 2x. 가로 앞에 플러스는 의미가 없죠? 네, 이것도 직접 계산하면 되니까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 플러스 1. 거기다 b를 더한 게 6x-3. 근데 b만 구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이항하면서 등호 왼쪽에 b만 남고 오른쪽에 6x-3 원래 살던 애니까 써줘야 되고 넘어간 애가 2, 3에서 비용이 2, 4 비용은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동량 처리 6x 빼기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네,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한 a 값은 이것, b 값은 이것. 그래서 a를 쓰면 5x 마이너스 2, b를 쓰면 3x 마이너스 4 인데 우리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a가 5x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b, 2하고 b 사이 뭐 생략되어 있죠?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b 뭐가 허전하죠? 그렇지, 괄호가 허전하죠.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계산 순서를 잡아야 돼요. 5x에서 2를 빼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를 가로에 분배하는 게 먼저인가요? 뭐 곱하기가 먼저니까 분배가 먼저겠죠?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부호까지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할 때 앞에 있는 얘는 계산하고 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씁시다. 식이 길지도 않으니까 일단 쓰세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 3은 6, 문자 x. 그럼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2, 4. 자, 남은 게 이제 동량 처리죠. 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좋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8 그냥 6?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플러스 6. 그렇죠. 이게 2번의 정답. 오른쪽 그림은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b, 높이가 c인 직육면체입니다.
이 직육면체 건널비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또 부피를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내고 A가 5, B가 4, C가 3일 때 직육면체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3번이 제일 쉬우니까 3번부터 해봅시다. 3번은 미리 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면 돼요. 가로가 ABC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로 길이 알고 있고 세로 길이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경우는 부피가 더 쉬우니까 부피부터 구해봅시다.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시오.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것이 실례되지만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60. 자, 이제 건널비 구할게요. 직육면체는 건널비를 구할 때, 이 표면의 넓이를 구할 때 윗뚜껑과 윗뚜껑, 아랫뚜껑 이 두 개 넓이 서로 같죠. 앞에 뚜껑, 뒤에 뚜껑 넓이 같죠. 왼쪽 뚜껑, 오른쪽 뚜껑 넓이 같네요. 그럼 먼저 아랫뚜껑 구해봅시다. 이 넓이 얼마인가요? 20.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다고? 2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른쪽 뚜껑 넓이 구합시다. 얼마인가요? 12. 똑같은 게 몇 개? 2개. 그럼 위아래 구했고 좌우 구했으니까 이제 앞뒤 구하면 되죠. 앞에 넓이 얼마예요? 가로 5, 세로 3. 아니, 가로 5, 직사각형, 세로 3이니까 15. 똑같은 게 2개. 이걸 다 더하면 건널비 총합. 그럼 40 더하기 24 더하기 30 합치면 94. 이건 안 어렵네요. 숫자를 주면 이렇게 잘하는데 문자만 주면 바들바들 떨어요. 2번부터 해볼게요. 2번. 부피가 좀 쉽다고 그랬으니까. 부피 보세요. 뭐 곱하는 거였죠?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얼마였나요, 지금 문제가? A. 세로는? B. 높이는? 그걸 다 곱하는 뜻이니까. A, B, C. 이게 답인데? 엄청 쉽죠? 자, 이제 1번만 신경 씁시다. 1번. 1번은 여기 5 처음에 넓이 구할 때 여기 5와 4를 곱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로 세로 곱하라는 얘기는 가로 세로 곱하면 A, B.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똑같은 게 2개니까 곱하기 2. 봐. 여기 넓이 구할 때 가로 A, 세로 B. 맞아요? 그럼 넓이 A, B. 그냥 저 가로치고 곱하기 하면 가로치고? 딴거 다 플러스 그래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원래 설명하던 대로 이제 일단 설명드려야 다른 학생도 이해할 테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는, 아까 여기 12가 어떻게 나온 거였죠? 3과 4를 곱한 거였죠. 근데 3과 4를 곱하라는 얘기는 B와 C를 곱하는 얘기고, B, C. 근데 똑같은 게 몇 개? 2개. 그럼 여기 15는, 여기는 5랑 여기는 3을 곱한 건데, A와 C를 곱한 A, C. 똑같은 게 2개. 이걸 다 더한 거니까, 정답은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AC 괜찮은데 가끔 책에 보면 ECA라고 써져 있거든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왜 EAC가 아니고 ECA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만 특별히 문자 3개를 돌아가면서 서로 곱할 때는 A 다음에 B 곱해주면 좀 보기 좋고 B 다음에 C 곱해주면 또 보기 좋고 그러면 이제 C 다음에 이제 A를 이렇게 곱해주는 게 뭐 보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AC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교재 만약 답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물론 AC와 CA는 똑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꿔 써놨지? 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써서 답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소리 말한 게 뭐냐면 원래 건널비라는 게 이 건널비라는 게 여기 넓이가 몇 개? 2개. 여기 넓이가 몇 개?
2개. 여기 넓이가 몇 개? 2개. 어차피 하나씩 구한 다음에 다 2배니까 이를 한꺼번에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A와 B를 곱한 밑넓이 AB, 옆넓이 BC, 그다음 앞에 보이는 넓이 CA. 그걸 다 더했는데 그런 게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써도 됩니다. 저걸 다 분배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답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에서는 왜 쉬운 거를 마지막에 주고 1번, 2번을 위에 써서 복잡하게 쓰게 한 다음에 나중에 숫자를 주나요? 그러면 식을 미리 이렇게 다 써놓잖아? 보신 바와 같이 부피 구하는 공식, 건널비 구하는 공식 다 써놓고 나면 마지막 3번 만약 그렇다면 A가 5, B가 4, C가 3이라면 여기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5, 4, 3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해되죠? 여기는 2 곱하기 5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자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문자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미리 구하라는 거에 대한 관계된 문자식을 잘 정리해두고 나중에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수량사의 관계를 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오히려 3번을 풀고 1, 2번을 푸는 게 이해하기도 편하고 숫자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단원의 이름은 1차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등식을 먼저 이해되죠. 등식은 무엇이 있는 식? 네, 등호가 있는 식. 맞든 안 맞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호만 있으면 다 등식입니다. 밑에 얘기가 나와있죠? x 플러스 2는 1 등호 있잖아요. 그럼 등식이에요. 1 더하기 3은 5. 답 안 맞잖아? 안 맞지만 등호 있으면 등식이에요. 다만 얘처럼 아예 문장 자체에 등호가 없거나 부등호가 쓰이면 그때는 이제 등식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라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 식을 앞으로는 각각 왼쪽에 있는 관계식 줄여서 좌, 변. 등호 오른쪽에 있는 식은 우, 변. 그럼 왼쪽 오른쪽 합치면 양변. 앞으로 선생님이 양변에 2를 곱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양변은 등호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말한다 라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이거 설명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등식을 배우는 건데 등식의 종류는 몇 종류라고 했죠? 예전에 우리가 이거 참 설명할 때도 신경 써서 설명드렸는데 등식 종류는 몇 종류예요? 2종류. 누구누구? 초성 힌트. 방정식. 그 다음에 항정식? 이게 정육점입니까? 항정살, 항정식. 네. 2종류죠. 방정식. 그 다음에 항등식. 이게 2종류예요. 주로 여러분들은 항등식보다는 방정식을 더 수학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둘의 이제 공통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공통점은 시간에 등식이니까 당연히 등호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냥 등호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방정식, 항등식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문자, 3글자로 뭐라 보죠? 내가 모르는 문자. 그렇지. 미지수라 불러요. 시간에 어딘가에 미지수가 있는 겁니다. 번째, 그러니까 공통점만 있으면 둘을 구분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름이 틀릴 이유도 없고.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옳고 그름. 방정식은 방정식은. 거짓일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어? 방정식은 무조건 오! 야, 다윗 역시 멋진데? 네. 인정했어. 잘했어, 다윗. 맞아요. 네, 방정식은 그 어떤 상황에 그 미지수 있죠? 요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게 식이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에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근데 항등식은 참, 계속 참, 항상 참.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등식이 참이 되는 이 미지수의 값을 우리가 한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 미지수의 값. 한 글자로. 합. 네. 해 말고. 해. 아, 해. 그렇죠. 해라고 그러죠. 또는 다른 말로. 근이라 불러요. 해 또는 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미지수,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 해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1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1개.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100차 방정식은 100개? 네, 그래요. 근데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 왜냐면 항상 참이니까.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뭐의 목적을 둘까요? 해의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숫자 중에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은 딱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차수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게 나름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항등식은 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늘 참이라며.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저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라는 뜻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해가 몇 개 없는 거를 구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해가 모든 숫자가 다 답입니다라는 의견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라면 그럼 항등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기는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얘는 어디다가 목적을 두냐면 개수. 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방정식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2x는 4. 등호 있죠? 내가 모르는 문자 있죠? 근데 저 문자에 2가 들어가면 참이 되는데 2가 아닌 값이 들어가면 거짓이죠? 네. 그래서 이 식은 방정식입니다. 참거짓이 바뀌니까. 근데 이 방정식의 가장 큰 목적은 여기 x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이 식이 참이 되지?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시오. 방정식을 푸시오. 주로 책에 보면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방정식을 푸시오. 뭘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이 뜻이에요. 방정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해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1차 방정식 여러분 보면 간단한 풀이는 알고 있잖아요. x값을 구하려는데 앞에 곱하기 2가 되어 있네요. 그럼 곱하기 2를 지워야 x를 구할 수 있죠. 곱하기 되는 수를 지우려면 그만큼을 아니요. 더하기 될 때는 빼는 거고 곱하기 될 때는 나눠야죠. 2로 나누죠. 얘도 2로 나누죠. 그럼 약분하면 x는 얼마?
2. x에 2를 집어넣어야 이 식은 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야. 방정식은. 근데 항등식은, 항등식 예를 보여드릴게요. 2 가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를 우리가 가로를 풀어서 분배 법칙에서 전개하게 되면 저 식은 뭐가 써지죠? 이제 가로 풀면 2x 플러스 6. 그럼 물어보자. 왼쪽 식과 오른쪽의 식은 서로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로를 풀었냐? 아니면 가로를 풀지 않았냐? 이 차이점이지? 두 식은 똑같지 않을까? 네. 자, x에다가 0 한번 집어넣읍시다. 왜요? 예를 들어서 x에 0 집어넣으세요. 0 더하기 3. 2, 3은 6. 오른쪽 x에 0 집어넣으세요. 2 곱하기 0. 없어지죠? 0 더하기 6. 같네? x에 0 집어넣었더니 식이 참이 되네? 이걸 한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해라 부른다며.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x에 1 한번 집어넣읍시다.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4, 2, 4, 8. 오른쪽에다가 x에 1 집어넣을게요. 2 곱하기 1, 2 더하기 6. 같네? 등식이 참이 되는 x값. 해. 그렇죠? 그럼 얘도 해야.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어 봅시다. 예를 든 겁니다. 뭐 특별한 어떤 수를 제가 고른 거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2 곱하기 1. 2.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6. 2. 같네? 뭐야 이거? 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니까요. 항등식. 자, 지저분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2 가로 x 플러스 3 과 2x 플러스 6은 완벽하게 서로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표현을 아까 말했지만 가로를 안 풀었냐 가로를 풀었냐의 차이점이지 둘은 완벽히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식에다가 똑같은 x 자리에 이렇게 똑같은 x를 계속 0 한번 대입해보고 1 한번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x를 계속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식에다가 똑같은 x를 대입하면 저하고가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해가 무수히 이렇게 많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재미있다고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별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거 항등식 아니야? 볼 것도 없어.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 정답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계산도 안 해보고 항등식이네? 해 무수히 많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어떤 노력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수학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는 않잖아요. 방정식은 야 해를 한번 구해봐 재밌을 거야 라는 느낌이라면 항등식은 해가 너무 많아 재미가 없어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재미를 주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수학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라는 숫자를 숨기고 여기다가 이런 걸 놔요. A. 그리고 여기 있는 6을 지우고 여기다가 이런 걸 놔요. 그래놓고 여기다 옆에다 뭐라 쓰냐면 다음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그때 a 값과 b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어렵잖아. 좀 전에 이게 a하고 b가 뭐가 있는지 알았죠? a에 뭐 있었어요?
2, B에는 3. 6이 있었죠. 그치? 그럼 A와 B는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이거 분배하면 나오는 값이잖아. 네. 그럼 이거 분배해주면 돼요. 분배해줬더니 2x 플러스 6 나오고 아 위 아래가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2, B 값은 6이 되는구나. 그래서 A는 2, B는 6이에요. 이게 항등식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왜 예전에 좀 얘기했다 이게 방정식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세상이고 왜 항등식은 약간 환상의 세상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간단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 방정식은 보통 우리가 푸는 이제 1차 방정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등호 왼쪽에다 이제 문자 넘겨주고 등호 오른쪽에 이제 숫자 둔 다음에 보통은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x 값을 구하죠. 항등식은 보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를 배열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것들 쭉. 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다. 뭐야?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다음 중 등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번. X.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X. 다음 중 네모의 알반정식을 써놓으시오. 어떤 수 X에 6을 더한 값은 10이다. 그럼 이 네모에 뭐 들어야 돼요? 저 네모에는 X 플러스 6이 들어가겠죠. 2번. 어떤 수 X에 8배에서 5를 빼면 11이 된다. 저 네모에 뭐 들어야 돼요? 8X 빼기 5. 사탕 X개 있는데 친구에게 5개를 주었더니 2개가 남았다. 12개가 남았다. 이 네모에 뭐 써야 되죠? X 빼기 5. 근데 원래 X개 있었는데 친구 5개 줬잖아. 네.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12개입니다 할 때는 이제 저런 식이 써지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다음 중 x가 3이 해가 되는 것을 구하시오. x가 3이 해라는 얘기는 이 x3을 이 식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참이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참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통 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1번식 x에 3 집어넣어보세요. 3 빼기 4는 5이다. 근데 거짓이니까 해가 아니겠죠. 여기다가 x에 3 집어넣어봅시다. 3, 3은 9. 오른쪽에 3 집어넣으면 2, 3은 6 더하기 3은 네, 등식이 성립하죠? 근데 이건 참이 많네요. 해가 된다. 여기다 x에 3 집어넣읍시다. 5 더하기 6. 오른쪽에다 3 집어넣으면 3, 5, 15 빼기 4. 서로 같은가요? 네. 네, 같네요. 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x에 3 집어넣으면 3 빼기 3. 오른쪽 3분의 3 같아요? 이거죠. 왼쪽은 0, 오른쪽은 1이잖아요. 같을 리가 없죠. 정답은 2번, 4번. 다음 중 방정식은 방, 항등식은 항을 쓰시오. 1번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방. 2번 방정식이 항등식이에요? 방. 3번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항. 나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왜 혼자 막 하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1번은 왜 방이냐면, 왼쪽에는 x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1 더하기 돼 있죠. 오른쪽은 3x잖아? 봐봐. 왼쪽, 오른쪽이 똑같니? 아니요. 2x 더하기 1이 3x야? 아니잖아. 똑같지 않잖아. 좌우가 똑같지 않죠. 그럼 방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정식, 항등식 두 개 중에 고르라면 저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2번 2x 더하기 4x는 5x 플러스 1과 완벽히 똑같아? 2x 더하기 4x는 몇 x예요? 6x. 5x에다 1 더하면 6x야? 이건 동량이 아니라 덧셈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완벽히 똑같지 않네? 완벽히 똑같지 않은 것들은 방이에요, 방. 근데 이제 3번 보세요. 3번. 3 가로 x 마이너스 2. 이거 분배하면 몇 x가 되죠? 3x. 그치야? 마이너스 1. 오른쪽이 3x 마이너스 6이겠네? 왼쪽 가로와 오른쪽 가로는 완벽히 똑같은가요? 네. 완벽히 똑같죠. 그럼 뭐가 돼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좌우가 쌍둥이 모양이 돼야 돼요. 근데 혹시 이런 거 선생님, x 더하기 3x, 4x 이건 항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x 더하기 3x는 4x 2다. 이건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 왜? x에다 3x 더하면 4x. 여기도 4x, 얘도 4x. 완벽히 똑같네? 그럼 완벽히 똑같으면 항등식이에요. 완벽히 똑같지 않아? 그럼 방정식이에요. 이런 거.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아요? 네. 이유. 안 똑같죠? 그게 방정식 그래서. 안 똑같잖아. 2x 빼기 1 동량 안 되고 x 플러스 5 동량 안 되잖아. 좌우 봤더니 2x랑 x는 다른 모양이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도 다른 모양이잖아. 이렇게 되면 항등식, 이렇게 되면 방정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x 플러스 4는 6x 플러스 3과 같다.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일단 항등식, 방정식 되려면 왼쪽을 좀 정리할 필요 있죠? 2x에다 4x를 더하면 6x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 좌우가 똑같네? 완벽히 똑같죠? 6x, 6x, 3, 3. 무슨 식?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구분하는 방식은. 등식의 성질을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울 때는 설명할 게 길었는데 이게 처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게 길진 않아요. 원래 A와 B가 서로 같은 거잖아. 등식의 성질은 당연히 이렇게 시소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소입니다. 여기 시소가 있고 시소 정 가운데 이제 무게추가 있겠죠. 근데 여기 선생님 올라갔어요. 선생님 몸무게는 참고로 70, 요즘 살쪘어. 75kg. 근데 여기에 연서가 올라왔어요. 네, 연서. 근데 이 시소가 평형을 이뤘어요. 네. 그럼 연서 몸무게 몇 킬로? 75. 생각보다 별로 안 나가네요. 네. 이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5kg짜리 돌멩이를 집어들었어. 근데 내 쪽은 이제 시소가 기울겠죠? 근데 이제 연서는 항상 이 시소를 평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5kg 살을 더 찌워야 돼요. 네. 갑자기 막 많은 걸 주워 먹어서 5kg 이제 살을 쪄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안 되겠다. 요즘 살이 너무 쪘어. 5kg 빼야지. 그럼 이제 연서는 자기 살을 5kg 잘라가지고 버려야죠. 내 뱃살 5kg 잘라서 이렇게. 약간 너무 잔인한 얘기가 되나요? 자,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A와 B가 서로 같은데 A에다가 만약에 어떤 숫자를 더해요. 그럼 B도 똑같이 더했을 때 A와 B가 서로 같은데 다시 여기다 똑같은 숫자를 더해요. 그러면 이 등호는 늘 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뺄 거면 같이 빼라. 곱할 거면 같이 곱해라. 나눌 거면 같이 나눠라. 그래야 등호는 늘 성립한다는 뜻이죠. 단 이 나누는 숫자는 무엇이 되면 안 됩니까?
0, 그쵸. 다윗 좋아.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치?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요. A와 C가 서로 같고 AC와 BC가 서로 같으면 A와 B는 서로 같은 거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AC는 A 곱하기 C죠? BC는 B 곱하기 C고 그럼 AC와 BC가 서로 같으면 A와 B는 원래 같은 수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B라는 걸 안 알려줬어. 네? B라는 걸 안 알려줬어. B라는 걸 안 알려줬다고? 자, 문장을 이해합시다. A에다가 C를 아주 정확히 써드릴게요. A에다가 C를 곱했어요. B에다가 C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같아졌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A와 B는 같은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맞죠? 3 맞죠? 3 맞죠? 네, 좋습니다. 네. 얘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는지 찾으세요. 처음에 내가 했던 말. 왜 틀렸나요? 맞는 말 같아. A에다가 똑같이 C를 A와 B의 경우는 똑같은 C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C 빼면 A, B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 얘는 아닌 얘가 있어요. 이게 참이 안 되는 얘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C가 무엇일 때? 0. 그렇지, 0일 때. 이런 얘기 들어볼까요? C가 0이에요. 근데 A가 1이야. B는 2야. 그럼 이거 얼마죠? 0. 0이에요. 얘는 얼마인가요? 0. 0입니다. 0과 0 같나요? 0과 0 같아요? 0과 0이 달라? 같아요. 0과 0 같잖아요. 당연한 소리를 했어. 그렇죠? 0과 0이 같으면 A, B는 같으냐? A와 B 같습니까? 아니네요. 그 A에 1 집어넣고 C에 0 집어넣고 B에 2 집어넣고 C에 0 집어넣으면 둘은 같아지지만 그렇다고 1과 2가 서로 같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나누기 C 할 때 그 C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AC가 BC랑 같다고 그래서 AB가 같지 않을 조건은 이겁니다. C가 0일 때. 그럼 AB가 달라도 저 말은 참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런 예가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데 이것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를 바로 들어드릴게요. 예를 바로. 방정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방정식이에요. 2x-1은 5.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등호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똑같은 수를 빼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등식은 그대로 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첫 번째 뭐 쓰냐면 양변에 1 더합니다. 그러면 원식은 2x-1, 원식은 5 라고 되는데 양변에 뭘 더하라고요? 1을 더하라고요. 1을 더해라. 1을 왜 더했을까? 요거 지우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남죠? 2x만 남아요. 오른쪽은 6.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는 양변을 뭐로 나누어라? 2로 나누어라. 왜?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적이라며. 근데 지금 이거는 x가 아니고 2x잖아요. 그럼 양변을 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2로 나눈다는 뜻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2x, 6이 서로 같은데 2로 나눈다 라는 뜻을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누기 2를 이렇게 분수에다 쓰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좋다는 거죠. 나누기 1을 쓰나 분모 1을 쓰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약분이 되고 x가 되고 2분의 6 약분하면 3. 근데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로 방정식을 푼 겁니다. 자, 근데 실제 여러분이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푸나요?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는 그치 이항을 통해서 방정식을 구해요. 저것도 틀린 방식은 아니야. 그 책에서도 저것도 저렇게 한번 풀이해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다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항을 통해서 풉니다. 2x는 놔두고 5 놔두고 등호 왼쪽에 문자, 등호 오른쪽에 숫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은 필요 없는 거죠. 등호 왼쪽에 문자만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뭐 하냐면 이항을 합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은 2x 6이 되고 양쪽을 x 앞에 있는 개수 똑같이 2로 나눕니다. 그럼 x는 3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거의 다 대부분 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등식의 성질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6-1번 문제. 여기 가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가에 뭐 집어넣어야 되죠? 가에 뭐 집은지 모르겠으면 그 밑에 있는 식을 봐봐. 플러스 1.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요. 마이너스 1이 없애려고 양쪽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가, 양변에 2를 더한다. 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x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로 나누죠? 2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x 앞에 있는 숫자 3으로 나눈다. 그래서 분모에 3이 내려간다. 분모에 3이 내려간다. 약분했더니 지워지고 x는 2가 남는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